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재미난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또 획기적인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어떤 건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보도 자료 내용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세 사기 경매 빌라 LH에서 매입 20년 거주 가능.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예. 요런 이제 발제가 돼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10년간 무상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지원책이 나왔어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주거안정 지원 강화 해가지고 위에 빨간색 박스가 보이시죠? LH는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제공한다는 전략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죠? 요런 책을 가지고 왔는데 옆에 그림으로 조금 이해되기 쉽게 했어요. 그죠? 자, 임대인이 갖고 있던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는데 누가 받아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LH에서 낙찰을 받아서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는데 10년 플러스 10년 더 희망하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피해를 경감하게 해주기 위한 거고요. 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매 배당액에 더하여 감정가, 낙찰가를 추가 지급하겠다. 누구에게? 피해 임차인에게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냐면 경매로 LH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차익이 나는 만큼 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일단 여러분들 요게 이해가 되고서 듣는 게 나기 때문에 자, 요겁니다. 요 그림이 좀 이해하기 쉬워요. 땅짓고에서 좀 정리를 잘 해줬는데 자, 임대인이 갖고 있던 거를 LH가 매입합니다. 그죠?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LH가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덜 피해보게 해주겠다 이거죠. 원치 않는 가격에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안들을 제시한 것 같거든요. 자,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걸로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 감정가가 만약에 3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2억에 낙찰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억의 차익이 발생하죠. 근데 약간 이런 계산법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이런 기준을 잡았습니다. 1억의 차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하게끔 해준대요. 이 차익에 대해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월세를 내는 부분은 이 차익에서 감해주면서 그냥 살 수 있게 어떤 이런 혜택을 준다 이거죠. 그죠? 플러스 임차인의 몫을 배당해 주겠다 이거예요. 네, 남는 이익에 대해서 차익에서 발생한 어떤 이익만큼 뭐 주거비 부담 플러스 어떤 또 일부 몫을 배당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 뭐가 더 좋으냐면 퇴거 시에 나중에 나갈 때 자녀 차익은 일시로 지급해 준대요. 네. 자, 근데 일단 여기 살면서 나중에 퇴거할 때 나머지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 글쎄요. 일단 살면서 이 돈을 받을까요? 애초에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요. 피해주택 매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림으로 쉽게 좀 표현이 됐는데 위반 건축물도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 사기를 당해가지고 경매 당한 것도 매입하고요. 다가구 주택, 예, 다가구 주택도 매입해주겠다 이거예요. 사실 요 세 개의 물건 유형에 있는 것들이 피해가 사실 가장 큰 유형이죠. 예, 일단 위반 건축물은 임차인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돈을 전세를 주고 또 대출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보증보험에 대한 인식이 옛날에 없던 시절에는 보증보험도 안 들어주는 물건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내가 어차피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 보증보험 없이 들어가는 바람에 완벽하게 돈이 떼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신탁사기는 어떻습니까? 신탁사랑 원래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체결을 하지 않고 주인하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대항력이 있는데도
원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신탁 사기의 물건들 100% 완전히 보증금을 다 날리는 상황들이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기를 치려고 친 건 아니었고, 자, 임차인들이 나중에 보통은 한 1, 2년 평균 살다 보니까 처음에 집 살 때 집주인이 근저당 잡았으면 그때가 말소기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1, 2년에 보통 그 집에 임차인들이 로테이션이 되면서 어때요? 점점점 뒤로 갈수록 당연히 대항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은 월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5천만 원, 1억, 은행에서 빌리는 그 1억이 청년들에게는 또 굉장히 저리로 할부로 이용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런 보험금들을 그런 보증금들을 많이 날리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기라고 하긴 좀 어쨌든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사기로 또 보여지는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LH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 건축물, 신탁 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예, 요런 것도 여러분들 아이디어 괜찮죠? 사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책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사실. 네,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핀셋으로 진짜 쪽집게로 이게 나온다고? 이번에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진짜 실무 통일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짜 현실화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사실 별로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떤 차익이 이게 나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익이 날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실효성이 좀 있을까? 그죠? 예, 이게 그 임차인 입장에선 이게 그렇게 좀 피부로 와닿을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준다. 야, 이게 금융지원까지도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 야, 이거는 진작에 있었어야 됐죠. 진작에. 사실 이게 문정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땠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에 변호사 집단하고 중개사 협회하고 이렇게 엄청 이게 막 싸웠던 거 알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죠? 중개사 협회가 이겼잖아요. 예. 이게 표받치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큰일 나는 상황이었는데 역시 중개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필요했던 거죠.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던 중개사도 좀 있었고요. 사실 우리 솔직하게 정말 몰라서 모르는 척도 있었지만 근데 또 억울하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개사님들이 중간에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또 잘 모르니까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가 됐구나 이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억울한 진짜 중개인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법적으로 좀 제도화를 만들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임차인이 전입하는 그날까지 중개인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줘서 무조건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임차인이 전입하게 해주는 요건을 강화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입하셔야 되고, 그러고 끝난다고. 근데 보통 언제 전입해요? 계약할 때 전입하나요? 아니요. 잔금 납부하고 보통 그 집에 들어가면 그때 전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응?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 사이에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킨다든지 또 다른 어떤 전입을 하기 전에 무언가를 가지고 이 담보를 가지고 아직은 권리가 들어오지 않은 이 담보를 가지고 주인이 또 활용하는 경우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세금이 얼마나 많이 밀려 있는지 최악의 경우 경매를 당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그런 걸 조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임차인들은 누구예요? 중개사님들은 안단 말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직 방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전입하는 날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중개사님들이. 그러니까 전입하는 날 세금 밀린 거 없는지 다 띄어가지고 확인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등기상에 문제가 없는지. 네. 왜요? 은행의 근저당과 전입일자가 같은 날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죠.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민법이 그렇잖아요. 이 임차인 얼마나 억울해. 예.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걸 언제 확인하게 한다? 저녁에 확인하게 하세요. 아침에 전입했는데 오후에 은행 근저당이 잡히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까지 완벽하게 확인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을 중개사님한테 주는 거죠. 예. 중개사님들이 너무 무거우실래나? 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경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대부분 우리 이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실제 저도 옛날에 진짜 모르고 계약을 했었고요. 예, 이런 거는 좀 확실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 선고제 대신 경매 차익 활용 먹힐까? 예, 그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또 그저께네요. 그죠? 28일 날 또 발빠르게 각종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야당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개정안 반대하던 정부에 대한 LH의 경매로 주택 매입 후 차액 피해자 지원케 법안 마련, 야당 정부안 수용 기대 난망, 피해 지원금 불투명 지적도.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원래는 받지 말아야 하는 건데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나는 건 어디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데, 그죠? 문제가 있긴 하죠.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경매 차익 활용에 보증금 지원, 국토부 전세 사기 지원 정부안 마련.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정부 안에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후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반 건축물과 신탁 사기 주택도 매입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소개한 내용이죠. 그러나 여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빨간 거, 이게 정부안의 실효성 여부다. 예.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LH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은 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피해 구제 사례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LH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주택은 단 한 건에 그쳤다. 예, 요건 아쉬운데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살짝 왜곡되긴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경매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것처럼 허그에서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매입을 해가고 있죠. 예?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허그에서도 올해 3,400개까지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 6,500개인가요? 예, 그렇게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김인만 연구소장님은 정부와는 10년 거주 후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지만 피해주택 낙찰가액이 LH 감정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왜요? 이런 거죠. 3억짜리가 감정인데 만약에 2억 8천에 낙찰됐어.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혜택밖에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과연 그게 혜택으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일까요? 그분 입장에서 그걸 반기면서 굉장히 좋아할까요? 물론 안 받는 것보다 낫지만 아이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지적도 저는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아 피해주택을 떠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길 원한다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사실
이런 일을 당한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수많은 명도를 하면서 그 임차인의 입장이나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사실 훨씬 많아요. 이분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애매한 지원보다는 차라리, 예, 어차피 세수를 그렇게 날릴 거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비용을 차라리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요? 예,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높은 프로테이지로, 예, 너무 보지 않게 명도비를 차라리 좀 두둑히 챙겨주는 게 어떨까. 그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감정 가격과 낙찰가의 차익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금액이 최우선 변제금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 실제로 지금 낙찰받은 결과물들을 보면은요, 지금 허그에서 낙찰받는 낙찰률을 한번 지켜보면 82%, 83.2%, 84% 보통 요 정도에 낙찰되고 있어요. 보통 또 요런 물건들이 약간 빌라급이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그 차액이 발생했나요? 별로 차액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 실효성 부분에서 조금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어 지난해 특별법 시행 이후 주택 매입 건수가 소수에 불과했다면서 정부 안에서는 매입 건축물 대상을 확대했지만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안이 얼마나 많은 주택을 매입해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을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정부 대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예,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요 상황 가운데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까 나온 내용 중에 그 신탁 사기 말고 그것도 이제 물건의 가치는 높은 거니까 아마 그 위반 건축물 있죠. 근데 위반 내용이 상당한 위반 건축물, 요런 거는 좀 저렴하게 낙찰되잖아요. 감정가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런 물건에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위반 건축물, 특히 용도 변경까지 해가지고 심한 위반을 한 경우 주택인데 사무소로 신고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낙찰되는 비율을 보면 만약에 감정가가 3억이라면 뭐 한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익이 굉장히 크죠. 네, 이런 거는 확실히 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임차인은 좋은 구제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차익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일단 근데 저는 높이 삽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이렇게 고민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정말 이런 정책까지 나온 건 제가 처음 봐요. 처음 봐. 예. 그래서 일단 진짜 우리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박상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 진짜 엄청 고민을 하고 진짜 실무통이시구나. 충분히 이 시장을 이해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조금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거는 그거는 좀 확실한 혜택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걸 낙찰받아 사드릴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냥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혹시 지금 시장이 바닥인 거 알고 나중에 오를 걸 대비해서 매입하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 거라면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전략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예,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실효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굿모닝 경비 식구들한테도 또 그런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또 제가 또 다음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이것도 읽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거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좀 제발 이 보도자료 이런 거 이제 정부에서 뭐 안이 나오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경매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기술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를 정리해 주시는 작가님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제발 그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해하는 용어로 쓰지 말고 그거에 대한 해설집을 하나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몇 번을 봐야지 알겠더라고. 몇 번을 봐야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말고 여러분들 봐봤자 헷갈리고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부성님, 제일 좋은 건 피해 임차인이 다 돌려받는 정책을 해주는 거죠. 네, 아이마미님, 바닥에 사두는 전략인데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해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맨땅님, 국민 세금 쓰려면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따봉 주셨고요. 양님께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우리 권유미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신나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녁에 확인, 너무 디테일했나요? 예, 여러분들. 아이마미님, 전세 사기의 절반 이상은 중개사와 결탁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사실 중개사님들이 또 그릇된 생각으로 또 그렇게 하는 일부 중개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은 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네. 그래요. 우리 지지님이 또 좋은 일만 가득하자고 했고요. 네, 훈민교주님, 그러게요. 보도자료 쉽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서있는 이님,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훈민교주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올구님, LH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럼요. 좋은 일 많이 하죠. 예. 자,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유님, A씨님, 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예, 좋은 실효성 있는 안을 완벽하게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